지금 이 시간은 총무법제과장 송세주 교무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업무의 선정과 재사령권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전체적인 사령, 그다음에 모든 관련은 총무부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딱 선정되신 어머님들 훈련은 저희 보험훈련부가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총무부 법제과장 송세주 교무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하니까 송세주 교무님한테 얘기 듣고 또 질의응답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온전한 마음 챙기는 입정하겠습니다. 총무부 법제과장 송세주 교무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무부의 송세주 교무입니다. 네, 감사의 생명은 잘생긴 외모와 이렇게 목소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감기가 걸려서 말랑한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시네요. 제가 교사에 이제 활동을 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나으시 있고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하나 꺼내놓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깊은 산 속에 토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토끼가 좀 민감한 동물이잖아요. 한쪽에서 탈칵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너구리가 무슨 일이지? 토끼가 뛰는 걸 보니까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하고 같이 따라 뜹니다. 또 토끼와 너구리가 뛰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슴이 무슨 일이지? 어딜 가고 있구나, 뭔 일 났나 보다 하고 또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말이 쫓아가고 기린이 쫓아가고 각종 동물들이 막 쫓아갑니다. 근데 한참 뛰다 보니까 말이 내가 달리기를 잘하는데 왜 쫓아가고 있지? 앞질러 가봐야지. 그래서 맨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래도 다른 동물들도 또 따라서 엎치락뒤치 하고 이렇게 앞서가니 뒤서가니 하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앞치락뒤치락 하면서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저쪽 산 등성이에서 사자 한 마리가 그 모습을 보니까 얘네들이 낭떠러지로 막 그냥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막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그래서 사자가 성큼성큼 뛰어서 절구 앞에 탁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달려오는 동물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사자를 아웅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동물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사자가 묻죠. 너희들 어디로 가느냐? 너희들 어디로 가지? 너희들 왜 가느냐? 물어보니까 또 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그냥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그냥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제 이게 사자우라는 이제 말에 이제 그런이라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법문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악마까지도 이렇게 제도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제 어머님들을 보면서 이 현장 속에서 이 사자우를 토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 중생들의 이 닫혀져 있던 마음들을 일깨워주시는, 그리고 제도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풍쟁 이 사역 속에서 욕심 양반심에 빠져 사시는 분들을 일깨워주시는 사자우를 토해주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머님들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원문관련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퀴즈를 먼저 내보도록 할게요. 선물을 아까 들고 온다는 게 깜빡했는데 선물은 따로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문은 과거에 그 명칭이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원문 이전의 그 명칭. 손을 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손을 드시고. 네.
제가 교무, 예. 제가 교무시자니까 이제 저희 출가 교무가 있다고 하면 제가 교무로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데 우리 유선자 교무님 나중에 네, 지우로 선물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업무 규정이 80년이 생기면서 이제 그 업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됐는데요. 네, 오늘 그 업무 관련한 사항들을 이제 규정에 바탕해서 이제 몇 가지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교원하고 그리고 업무 규정, 거진 출중 규정, 재가교육자 인사합병 규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서 우리 업무님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설명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교에서는 이제 출가, 재가의 남녀 교육자를 양성해서 이제 교화 사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 재가교육자는 이제 업무님과 교단의 임원들이신데, 재가교육자가 이제 누구냐고 하면 업무님, 교도회장, 부회장, 그리고 또 단장, 중앙, 주무, 승교 이런 분들이 이제 재가교육자가 되시고, 그 중에 이제 업무님은 이제 교무님의 이제 제청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원인의 승인을 받아서 중보사님께서 임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교단의 임원들이죠. 교도회장부터 이제 수교까지는 교부장님께서 이제 임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조무사님께서 임명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임무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재가교육자 중에서 유일하게 교복과 법락을 수여를 받으셔서 이제 교무님과 같은 역할을 이제 하시기 때문에, 재가로서 교무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교복과 법락을 이제 받게 되시는 거고요. 보통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가교육자들은. 그리고 만약에 임기가 만료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제 재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 회장도 마찬가지시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시고. 근데 이제 이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 이제 그 자격이 상실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얼핏 보니까 업무 명단에 50여 분이 이제 개입해 계시는데, 여기 와 계신 분은 30여 분이 와 계시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업무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을 보면 40여 분이시거든요.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재사랑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격이 상실되시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을 확인하셔서 재사랑을 받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재사랑을 받게 됐을 경우에 이제 그 권한과 이제 또 의무와 책임이 한꺼번에 같이 생기기 때문에 이 관계들을 꼭 확인하셔서 활동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님들이 또 보니까 작년에 제가 또 일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도 또 접수를 받아서 또 업무 자격증명위원회를 거쳐서 또 면직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임기가 만료되면 또 면직이 되고, 또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프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업무 자격증명위원회를 통해서 또 이제 그거를 또 면직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업무님에 대한 이제 그 정의가 있는데, 업무님은 이제 거진 출중으로서 업무의 자격을 인증받아서 제거하면서 힘 미치는 대로 교화 사업에 협력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거진 출중이라고 하면 이제 원성적 정 5등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거진 출중이신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당에서 공부와 사업을 일정 부분 이제 하신 분들이시죠. 이런 분들이 열반을 하시면 이제 원성적 정 5등 이상 되시는 분들이 거진 출중 5자위부터 1자위가 되셔서 이제 복부에도 오르시게 되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은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교당 활동을 탄탄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탕에서 거기다가 더 이제 열정과 또 이제 그런 기본적인 교리 실력을 바탕으로 이제 업무 활동을 하시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이제 어머님들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직장 교화나 이런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교당의 이제 일원으로서 이제 활동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업무 역할을 하신다는 거,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무님들 이제 직장 교화와 또 단체 교화를 하시고, 또 교화 개척지나 이제 교화 보조를 또 하시고, 그리고 청소년 훈련, 국민 훈련, 그리고 교회 지도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직장 교화, 단체 교화 이제 하시는 그래서 뭐 군인이라든가 또 교사분들, 또 이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머님을 하셔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 적혀있는 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단의 법통을 물람이 아니하며 종명과 공명에 따른다. 또 생활설의 교리를 또 실천하여 일반 교대의 모범이 된다. 또 이런 대대의 법음을 방방 곳곳에 전하는 것을 산업으로 삼는다.
이거 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4번에 보면 활동의 취지를 사명과 공공에 두고 보장과 대우를 배교하지 않는다. 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보장과 대우를 배교하지 않는다. 네, 그런 마음 없으시죠? 네,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머님들은 또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의무가 많이 있으세요. 이제 의무가 이제 활동의 이제 핵심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소속 교당, 교구, 또 기관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요. 직책에 의한 원무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또 매월 소정의 활동 보고서를 이제 교화훈련부에 내시게 되는데 작성해서 소속 교당, 교구, 이제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되고 매년 1회 소정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소속 교당, 교구, 기관 책임자의 지시를 받는 부분은 뭐냐면요.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슈퍼바이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스승을 이제 놓고 내가 어떤 사례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또 지금 상담을 잘하고 있는지 그 슈퍼바이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어머님들도 소속 교당의 이제 교모님께 그리고 또 교구장님이나 또 교구에 그리고 또 그 기관한테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 책임자에게 지시를 받아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책임과 업무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직책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부여받은 어떤 그런 교화 장소와 그 역할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걸요. 그리고 매월 소정의 활동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이제 교당하고 교구하고 이제 기관 책임자에게 이제 늘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좀 접수된 걸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업무 자격증을 이거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좀 제출을 좀 많이 안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교환을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들을 잘 내주시지 않으시면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혹시 빠뜨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를 구두로 이제 보고를 하셔야겠지만 또 문서를 만드셔서 또 그냥 교모님과 또 교구에 교화훈련부에 제출하셔서 그런 부분들 인증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1회에 소정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지금 이제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30여 분 계시는데 좀 많이 빠지셨죠. 특별한 일정이 있으시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시간을 좀 미리 좀 비워두셔서 꼭 참석을 하셔서 서로 이제 의견도 교환하시고 그리고 내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공유도 하시고 그리고 점검을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셔야겠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잘 하지 않으실 경우에 이제 업무 재사용에 또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서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머님은 이제 교당의 구성원이세요. 이제 어머님은 이제 직장에서 그런 역할을 또 하시지만 교당의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직무에 의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제 교모님이 계시고 그다음에 회장님, 부회장님,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이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당 교회의 구성 이제 위원으로도 이제 여기 회장님과 부회장님과 또 어머님이 같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교당 활동을 우선 기초로 하시는 가운데 업무 활동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업무 이 부분에 있어서 자격 상실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전조에 아까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년 이상 실천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않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활동을 하신데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실이 되어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죄송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이제 어머님들께 이제 이런 재반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교육도 좀 자세하게 하고 활동을 또 어떻게 하시고 또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부족했던 점은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제 올해 다시 또 이제 재생을 받거나 또 이제 신규로 이제 어머님들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목사님께서 이제 원무 이분들을 500명을 만들어라. 원래 1000명이었거든요. 1000명을 양성하라고 하셨는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00명을 양성해라 했는데
어머님 500명을 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10배 정도를 지금 양성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교화적인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찌보면 이제 업무를 저희가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시스템적인 것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조모사님 지시도 있기도 하고 또 제 교화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연말에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제 업무의 본을 좀 넓히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 이제 부분이 어머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제 뭐 사업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올라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도 지금 연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이제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연말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또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제 확실하게 좀 준비를 한 가운데 준비가 되면 우리 어머니들께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혹시 이제 가시게 되면 이제 이 규정이나 이제 규정 규칙들은 사실 이제 뭔가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올가매려고 사실 있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잘 실행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어떤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실 규정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잘 보셔야 돼요. 쭉 보셔서 일을 절차에 맞게 또 우리가 이 정확한 역할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여기 카페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거기다가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또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활동에 또 저항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 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보고서를 전상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했는데 업무 소속이 격부로 되어 있는데 교장이 몇 가지 있느냐 그것이 격부 소속 어머님이세요? 꼭 교장에 낼 거 있냐 말이 분단이 그렇죠. 소속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실 텐데 근데 이제 교단을 다니시고 지금 참고는 되지만 그걸 매주 그 교무님도 뭐 매달 매달을 그걸 내는 거는 근데 이제 소속 교당에 소속이 안 돼 있는데 격부에 소속이 돼 있는데 격부에만 내면 되지 않냐 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격부 소속 이제 어머님이라고 하신다면 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격부하고 이제 교화 훈련부에 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당을 저희가 이제 그 행정 체계에서 보면 이제 가장 작은 단위가 있잖아요. 그 단위가 이제 저희는 교당이기 때문에 교당이 가장 모체가 돼서 거기서 기본적인 것들이 이루어지고 격부로 올라가고 총부로 올라가고 이제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다음에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무를 500명까지 키운다고 하면 근무의 한 4분의 1 정도로 지금 2,000명에 대해서 그러면은 엄청난 게 큰 조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문 출신에 대해서는 예비 전문을 해갖고 마지막 열반에까지 엄청나게 기저를 책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많은 시스템을 가져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거 단장이 부장 가지고 어떻게 500명을 수용하려고 그걸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500명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 개조가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업무가 해당으로 돼 있고 단 조직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 단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임의 조직이에요. 임의 조직은 운전하는 임의 조직으로 돼 있고 그랬더니 그것이 우리가 단을 이미 20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걸 조직으로 안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단조직에 대한 것도 이거는 단조직을 운영한다든지 모든 이런 것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500명을 하기 위해서는 예비 업무제를 도입해서 업무가 되기 전에 이런 교육은 예비 업무부터 훈련을 좀 시키고 너 이거 이런 좀 할 수 있는 충분한 또 교육 시스템 이거는 훈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자격이 있거든요. 그것을 예비 교무들은 그걸 갖췄기 때문에 4년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대우를 해주는데 우리는 그 교육을 안 받고 예비 업무도 없이 그냥 딱 들어오니까 그 자체가 대우를 못 받게 돼 있는 시스템 구조가 돼 있다. 그리고 그 예비 업무가 되려면 거기 규정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너무나 잘 안 돼 있고 또 3년만 하다가 덜렁 나가버리면 그냥 그동안에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아무 버릇이 없다. 그랬을 때 누가 예를 들면 그냥 3년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데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런 어떤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다 생각하고 들어오는데 그렇죠. 현재는 그냥 열심히 봉사만 하고 봉사 끝났으면 나가라 이렇게 하면 누가 거기 매력 있는 이 직업이 아니라 직업이라니 어떤 직업이 아니라 이런 거를 다 갖추고서 500명 모으면 되는데 모든 거는 다 그냥 안 대놓고 그냥 사람만 먹어서 그냥 봉사만 하다가 시간 됐으면 나가라 이렇게 되면 그게 맞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무님은 그래도 됐으면 나가서 나중에 노후도 대충 해준다 뭐 병원도 대충 해주는데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하다 가 그러면은 세상에 그런 시스템이 어딨냐 이제 요것에 이제 그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여기 있는 사람 대신 저도 500명 업무님이 나오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갖춰야죠. 이제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이제 기본적으로 했고요. 이제 의견을 잘 받아서 업무 규정으로 손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내용을 한번 준비해보고 의견들도 나중에 잘 받아서 제가 이제 규정을 바꾸려고 하면 또 의견들을 또 수렴을 해야 되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의견을 받아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속에서 이제 교당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아까 제가 이제 거짓 출진이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런 어머님들에 대한 검증이 교당 활동을 이제 기초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법의를 이제 기초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이 좀 더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교정이나 또 이런 저희 시스템상에서 좀 추가를 해서 더 좀 탄탄한 이제 어머님들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많은 어머님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한번 또 연구해서 나중에 의견을 다시 한번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여기저기 이제 제 1차 교원 개선 특이에 지금 이제 1차 썰이랑 있어서 간단히 지금 올려드렸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핵심적으로 좀 다뤄지는 사항이에요. 왜냐면 출가와 재가가 이제 특히나 재가 이제 교원님들이 이제 우리 교화를 살리는 데 같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어우러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올라와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같이 다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셔서 또 나중에 그런 공청회 자리나 또 얘기 있을 때 많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무님께서 이 업무에 종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지 몰라도 이제 이 업무 규정에 보면은 그 제3조 역할에 1직장 및 단체 교화 다음에 2호에 보면은요 교화 개척지 교화 담당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당한 일이라서 개미에서 경험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전에는 교화 개척지 및 선교소 개척 돼 있었어요. 선교소 개척.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무도 이걸 갖다가 개척을 안 했어요. 이 2호 규정에 업무 신청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선교소 제도가 없어지면서 94년 5월 12일로 교화 개척지 교화 담당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선생 어디 계신가요? 지금 부산이죠. 부산에 계세요. 저를 모르십니까? 성리고 교사로 있으면서 있잖아요. 또 담임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그때 꿈을 꾼 게 뭐냐면은 부산에 가서 제가 교무 그러니까 업무로서 일반 사회 교화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2호 규정을 들고 일어나선 거예요. 선교소를 내가 개척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업무 신청을 하니까 안 해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출가와 재가의 벽이 그만큼 두텁잖아요. 제가 출가 경우들은 선교소를 개척하려고 하면 한일을 해준단 말이죠. 그게 그리고 이제 제가 경우들은 그래 하다 보면 네가 무슨 자격이 되냐 이렇게 다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4조 신조에 보면은 제4조 신조 업무는 땅과 신조를 지닌다 하고 자격에 보면은 제5조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법이 사정에서 법강 항마이 정도된 사람은 거의 이 수준을 커버하고 남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보세요. 10가지 정도를 8가지네. 그러면은 정식 법강 항마이가 정사에 그죠? 바를 정자 서성사잖아 말이에요. 바른 서성이고
이 지금 여기 보면은 교리 해석에 큰 가오가 없고 남다른 공부 이런 정도 다 커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그런 자격을 했기 때문에 일반교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신청을 하면은 학교 교사가 담임으로서 학교 선생 마음 공부 지도하지 못하러 일반 교사라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특공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예비 원무 훈련에 계속 참가하는 거예요. 원무들이 있는데 그때 8명, 10명 있을 때 그러면 뒤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았든지 서서 앉았든지 뭐 양반 보고 앉았든지 간에 앉아서 하여튼 예비 원무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신청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도 내가 학교 근무할 때인데 그런데 내 그럼 왜 퇴직하고 할 거다. 바로 지금 사표 내고 할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익으니까, 그죠? 익으니까 계속해서 하니까 결국은 손을 들었어요.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선교소를 깨지 출장소 선교소를 거쳐서 교당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교당을 선택해가지고 이제 교무님한테 인계한단 말이에요. 교당에는 또 못 있어. 그잖아요? 원무가 교당에 못 있는단 말이야. 그러면 규정부터 뜯어고치대 사실은. 미안해요. 내가 이런 말을 좀 강하게 했어. 그런데 그러니까 교당이 선택되면은 원무가 거기 주석을 못해. 그러니까 교무님께 인계하고 이제 다른 데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리 되면은 지금 그 규정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 당시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강진영 거룩하신 교무님이 계시지만은 부산교구에서 이제 그 선교소 개척하라. 라고 교부장님 승인하셔가지고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 이래서 하나 개호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나 이러는데 지금 교화 개척지 교화 담당으로 바꿔버리면 더 약화됐단 말이에요. 내 말은 전에는 교화 개척지 및 선교소 개척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담당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개척하면은 지 혼자 하는 거하고 그죠? 지금 여기서는 교무님이 교화를 개척하는데 그때 교화 담당이다. 충분하게 설명을 제가 드릴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뭐 많이 질문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개척을 하도록 할 거냐 아니면 교무님이 개척하는데 교화 담당만 시킬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죠. 네,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업무 역할에서 저희가 본호를 이제 여러 가지 방향 속에서 한번 점검해볼 사항인 것 같고 또 의견을 지금 충분하게 들었으니까요. 그분도 받아서 나중에 제 말씀 이해를 했으니까 완전히 충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충분하게 의견을 받아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역할을 좀 넓히는데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아까 여기 이제 어머님께서 이야기하신 것과 또 이제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법의가 되신다고 하셔서 또 이제 무조건 뭐 개척을 나오고 교화를 가능하지 사실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만한 또 교육과 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제 약간 교육과 이제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또 문호를 열어가는 부분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를 더 하고 검토를 해서 예비 원무 우리가 업무해서 해가지고 지금 며칠에다 넣어놨어. 네네네. 그러니까 저 여기가 네. 대충에 500명 들어가려면 직장 단체 청소년 이거는요 다 해도 2명 못 넣은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다 뜬 거 모은 건데요. 이 교화 쪽으로 나가야 500명이 되는데 거기 문을 닫아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북강 항마이라고 해서 교화할 수 있냐 그럼 교화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그렇죠. 안 되니까 그럼 이거 무슨 문을 사람입니다. 이제 원모에 열으려면 소정의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내부에서 공수를 파놓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그 문을 열어야 500명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제 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 속에서 뭐냐면 업무가 많이 생기고 또 저 개인적인 의견에서 이제 교화 발전을 위해서는 뭐 교당 업무도 사실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현장에 이제 그런 교당 업무는 있지는 않고 이제 직장이나 이제 이런 그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는 다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어서 과연 교당 업무를 어떻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교당 업무를 만들어서 그래서 활동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질이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연마는 하고 있는데
의견을 받았으니까 저희도 더 깊이 있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여튼 저희는 이제 500명을 양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들고 이제 이게 무슨 반대로 얘기하면 교화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또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 부분들 충분하게 이제 저희가 연구하고 또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이라서. 저는요.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된 아니, 네. 관련돼서 한번 하고 싶어요. 한번 하고. 네, 그거 뭐라고? 뭐예요, 그런 거? 그 관련된 내용이라서요. 예,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 원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 중에 하나는 경제력이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경제력. 네, 교모님에 비하면 다 경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직접 네, 그거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경제력이 경제를 갖고 얘기하지 마요. 아니 그게 그 부분을 교무님이 됐는데 개척지 같은 지금 교당에 가셔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교무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 자리를 원무 자리로 원무들로 교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롤 모델이 어디가 있냐면 미주나 남미 쪽에 가 계시는 교무님들은 원무 같은 역할을 하고 계세요. 직장도 잡고 네. 직장 생활 하시면서 교무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게 롤 모델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우리한테 적용을 시키면 제가 보기에는 교무님들이 교화하는 교당과 이제 내년이면 나오게 될 올해는 나오게 될 기간제 전문 출신이 교화하는 교당과 네. 원무가 교화하는 교당이 교단에서 서로 경쟁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교무님도 그렇고 원무도 그렇고 기간제 교무님도 서로 자극이 돼서 교화가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어머님들께서 재력이 많다고 하신 부분은 또 뭐, 네, 뭐 인정할까요? 그래, 이제 재밌는 건 하나는 실제로 교우님들이 이제 어떤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가만히 지켜보시면, 교우님들이 교화와, 저희 이제, 교환상에서 저희 원불교 이제 그 법상에서는 또, 저희 문화 속에서는 직업을 갖고 경제를 해결하면서 교화를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교우님들께서 직업을 가지시면서 교화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렇지. 예를 들면 저 전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쉽게 얘기하면 그런 활동을 하면서 교화 활동을 두 가지를 경직을 하고 있는 형태들이 있어요. 저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모델들은 사실 저희가 많이 이제 캐치도 하고 있고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이제 니네가 아니죠. 교우님들이 이제 다 이제 이런 거에서 대한 인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인식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데 이제 그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 이제 그게 더디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인지시키는 좀 오래 걸릴 뿐인 거지. 인지를 충분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다른 걸 지금 건의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예. 저희 3년 있잖아요. 3년 임기. 예. 그게 그 상당히 원무를 양성하는데 걸림돌이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직장에서도 예. 2년만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열심히 하겠다고 들어온 이 원무를 네. 3년 단위로 계속 재사령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겠죠. 네. 이제 뭐 3년간 하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고 원무로서의 이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을 걸르기 위해서 3년이라는 이제 그 뭐 이걸 이렇게 임기를 두고 계속 이렇게 재사령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3년이라는 그 기간을 사실 특별한 과오 없이 네. 열심히 했는데도 또 다시 재사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소속교당 교부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독구를 거쳐서 이제 총국까지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승인이 돼야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네, 업무 자격을 네.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3년이라는 그 기간을 업무는 제가 교육자에서 네네. 이제
한 단계 위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되지 않을까. 재학교장에서 한 단계 위는 아니고요. 똑같은 제가 이제 사령을 종급사님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되게 사령에 있는 건 아니고 똑같은 이제 제가 교육자시고. 그런데 그런 근데 임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늘리고 줄이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런 뭐 이런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어둘 수 있는 거 네, 사실이시고요. 최희범 어머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 사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다가갈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부분, 재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양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교육이 이제 이게 핵심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활동을 또 기본적으로 아까 교단이나 교구나 이제 이런 부분에 확실하게 이제 그 연계성을 가지고 슈퍼바이저를 받으시면서 이런 활동들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임기 부분이라든가 제사량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쉽고 또 편안하게 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당연히 이제 나오실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하게 논의의 여지는 이제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네네.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활동도 있고요, 뭐 보고서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예. ABCD 내에서 비상이면 면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제 이건 방법적인 부분들을 방법적인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의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11조 네, 우리 이야기 다 끝나시고 더 이상 얘기해봐야. 자격 상실이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 상실이라는 용어는 이게 징계 처분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자격 정지라든가 정리는 또 정지가 차라리 더 징계가 징계에 가까운 것 아니면 같은데. 저기 그 뭐 보류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정말 그 정년 퇴임이 돼가지고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40대, 50대 업무가 돼가지고 이제 원활히 활동을 하다가 정년이 돼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죠. 뭐 이제 또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 상실이라는 것이라든가 뭐, 아까 네. 말한 그 네. 2년 저기 3년간 제한을 두는 건 어려운 거 이제 우리도 자격 11년마다 상실 신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상적인 용어니까 뭐 특별히 그런 그게 수는 절대 없고. 나쁘고요. 우리가 교수를 네. 하다가 정년이 되면 네. 정년하는 것이지 이제 끝나는 것이죠. 네, 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업무 정년이 된 거죠. 그렇게 이게 상실이 뭐예요? 정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신다고 하면 다시 하실 수 없잖아요. 이제 그거는. 기간이 못하게 됐으면 이제 아. 그런 표현을 이렇게 아니, 아니 네. 그래서 계약직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일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취득과 상실은 자격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상실이니까 임용 제한이라든가 임용제야. 그게 더. 로요이션 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퇴임 이후에 활동하시는 분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에 이제 또 제사랑 받으셨죠. 저는 재작년에 네, 작년에 제사랑 받으신 것 같은데 제사령 받은 거 언니분이신가요? 언니. 언니가 이제 퇴임 이후에 제사랑을 받으셨는데 하여튼 역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래서 문호를 아까 계속 넓히려고 하는 부분이 현직에 안 계시면 또 활동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호 부분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백법원님 말고 백선원님, 백선원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활동을 더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제사랑이 되셨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런 역할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돈을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임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뻘끄러 하시는데요. 임기 부분에 이제 충분히 조정의 여지가 있는데 아까 그 앞에 이야기 들었던 부분들이 잘 갖춰지면 충분하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꾸 전제로 놓는 이유가 갖춰졌을 때 가능한 거니까 제가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저는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네. 5개월 연장선상에서요. 예. 지금 원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교당이 임원을 맡아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하죠.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이제 교당의 교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럼 교도회장의 역할과 예. 원무의 역할이 서로 분리된 겁니까? 아니면 같이 가는 겁니까? 교도회장 역할도 하시고 원무님 역할도 하시고 그럼 이거 보고를 쓸 때는 원무 역할 한 것만 보고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역할에 따라서 활동하시는 건데 확실하게 구분이 되세요. 그 직책에 따르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적으로 활동하신 거는 그거대로. 그 회장으로서 이제 그다음 교회라든가 또 뭐 요인이라든가 이런 활동하시는 후원들도 하시는 거니까 엄밀하게 분명히 구분된 게 있으시거든요. 근데 대신 회장님으로서 그냥 내가 좀 교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도 내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공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거의 모든 일들은 분리가 됩니다. 확실하게. 잘 생각해 보시면. 네. 그 해석이 좀 문제가 있어요. 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예를 들면, 네, 맞아요. 여기 이제 교화부도 해당이 될 거고요. 교화부에서는 저희들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업무 카페에 올리면 그것을 보고서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거기다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죠. 예. 그럼 됩니까?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근데 또 출력을 해서 내는 게 그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뭐 출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올리시든지 올려놓으면은 또 활동하시면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또 도움 권한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맞아 있으시니까요. 자, 이제 고맙습니다. 시간이 나 예, 5조에 예. 원불교학과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줘도 되지 않나. 우리가 사내는 조립하신 분들이 예,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걸 나오신 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업무가 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 이 대학을 나왔을 경우에 업무를 체감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겠죠. 예. 반대로 들어온 사람이 이런 훈련을 받거나 몇 년이 지나서 입학하면 자격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구단적으로 이제 갖고 있는 기준들은 통과가 되셔야죠. 이게 통과가 되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왜 그렇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원칙이 있어야 기본 베이징이 있는 가운데 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없는데 다른 걸 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되고 되게 우회적인 사람들이 우회로 많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졸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3년 이상 다닌다는 거 이런 식으로. 뭐 이제 그러시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전무님들 계시거든요. 부모님의 이제 그 정권님으로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냥 전무님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정의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여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그 디지털대학 원불교학과를 졸업하시는 분들이 또 되실 수 있어요. 일정의 교육 기간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저기 현재 선생님이거든요. 원불교 전국 원불교 교사의 선생님이거든요. 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야 본인이 원이 없는 거를 그냥 당연직으로 특히나 이제 교도님들을 당연직으로 맡길 수는 없죠. 원을 하지만은 이것이 상당히 그 부모님과의 관계 비슷해되고 교구와의 관계 비슷해되고 그런 면에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교구와의 관계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1차적으로는 교단 제가 얘기 말씀드린 게 핵심이 뭐냐면 교단 활동을 충실하게 교무님과 교류하시면서 공부하시고 이것이 바탕이 돼야 사실은 뭘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신심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알고 있어. 근데 스승도 없고 예를 들자면 스승도 없고 뭐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엄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또 그거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다 선생님분들 많이 계시는데 내가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어디 갈 거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학교 과정을 수료해야 그다음 학교를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경찰관인데요. 네. 저희 이제 그 경찰에 보면 경찰 대학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경찰 대학생들은 정규 대학을 나와가지고 경찰대를 나와가지고 예. 바로 그 간부로 와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간부로 오게 되면 저희 같이 이제 순경 출신들은 예. 밑바닥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범인도 잘 잡고 일도 잘해. 네. 근데 경찰 대학생들은 나와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지식으로만 알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교우님과의 제가 교도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교화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자격을 안 주고 그런 권한을 안 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네. 막상 그 교당을 맡기고 해라고 하면 예. 더 잘한 사람들도 많이 나온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결국 이제 그 교육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 원무 훈련 때도
그런 과정을 원무들을 뭐 지금 저 예. 부모님들 이렇게 하는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말씀 속에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경찰대학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지휘관의 교육을 받아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다 말씀하신 내용 속에 지금 있는데 핵심은 이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좀 되고 교당 활동이 기본인 거고 네. 맞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여기 이제 원무가 돼서 예. 승인 받은 사람은 예. 그 여기 다 절차를 다 여기 그 서류 양식 다 하고 통과된 사람이잖아요. 예. 그 올해 그 사정을 받을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포함해서 예. 그러면은 그 서류 구비 서류의 종류와 양식이 달라져야 되지 않느냐. 똑같이 그 처음에 승인 받을 때 서류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다릅니다. 조금.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대구당으로 또 다 공부를 가게 되니까요. 조금 다릅니다. 저희 다르고요. 대구당으로 가시게 되니까 나중에 공부 받으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교환 현장에서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또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주시는데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 원문이 따로 경고 따로가 아니라 저희 동반자로 함께 가는 거니까 늘 의견 주시고 또 그런 내용들을 또 교환하고 했을 때 더 발전적인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또 이제 자세한 네, 마지막으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웅성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교무님. 네. 사실은 총무부에서 교무님이 언제 오시고 지금 오셨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내는 것들이 사실은 저희들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회자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은 저희들 스스로도 원무단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지만 지금 계속 말씀하실 때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는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도 그 의견은 어딘가로 사라지기 때문에 발전이 되고 있지 않다는 안타까움에서 저희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교무님께서는 계속 수렴하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계시지만 과연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과연 정말로 우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심이 저희들이 몇 년 동안에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을 해주실지야 모르겠지만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저희들 여기에 10몇 년 이상 계신 원무님들은 더 많이 고민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진짜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제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좀 주셨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들어가고요. 부모님도 벽이 있잖아요. 네? 총무에 올라가면 또 벽이 있잖아요. 그렇지. 벽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거기 이제 대질문을 해보면 원무님이 되셨는데 업무 규정을 충분하게 숙지하시고 이 활동에 대한 생각들을 점검하시고 활동 보고서를 내시고 교단과 교류하시고 교육부와 교류하시고 충분하게 여기 교화훈련부와 교류를 하시는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관련된 사항들, 재반 사항들을 나는 충분하게 점검하고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100%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받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담당자로서 이제 그 마음들을 다 받아서 분명히 이제 업무 자격증을 위해서 건의를 하죠. 방금 나왔던 내용들이 실제로 작년 이제 회의 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도 늘 요즘 학교에 뭐 이제 창의 이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 특히 이제 요즘은 진로가 이제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정책이 변화되면서 이제 그것들이 실행될 때 그때 뭐 인력도 주고 사람도 주고 인력도 사람이구나 인력도 주고 돈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을 주는 것처럼 그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인성교육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인성교육을 그 전에 얼마나 강조하고 제가 실천하고 또 그런 제도들을 펴왔는지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큰 틀에서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준비들을 하는 거고 또 시기와 상황이 맞았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누군가 총을 좀 맞아야겠죠. 총을 좀 맞아야 되는데 제가 그 총을 맞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고 몸 건강, 마음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총무부를 직접 부른 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변화된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 사령을 총무부에서 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던지면 저희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고 그 사람을 더 아는데 이것이 뭔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이 조율하는 교정원이라고 하는 각 부서의 업무가 조절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고정 업무가 한번 나오게 되면 이거를 어느 부서가 그 일을 다 떠맡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절이 계속 오래되는데 이러한 얘기가 끊임없이 되어 왔고 평가서에 계속 나와 있어서 저희들은 사실은 교화단 중심 교화를 저희가 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원무님들이 역할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무님들 역할이 정말 필요하다면 업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화훈련부에서 알아서 사령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총무부와 함께 끊임없이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은 정말 변화할 때가 왔잖아요. 저희가 100년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정말로 함께 같이 노력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하고 싶은 얘기를 카페에 하세요. 그리고 그럼 제가 충분히 댓글 달고 총무부랑 상의하겠습니다. 카페 처음에 이렇게 말할 때는 카페를 막 활용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카페 딱 들어가니까 2명, 3명 이거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카페들을 안 보시지? 그래갖고 제가 계속 문자를 날리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를 보시고 그 궁금한 거 얘기하시면 제가 충분히 총무부랑 상의해서 같이 댓글 달고 같이 논의하고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 반에 좌선 상사님 뵈러 갈 거예요. 1시 반에 현관 앞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번 봅시다.